이민입니다. 올해 26살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사봉동에 살다가 계례패당이 내세운 인시매매 거강꾼들에게 속혀 2007년 2월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나라 앞에 지운 각오를 싣고 새 출발을 할 결심 밑에 올해 4월 연평도에서 단독으로 고깃배를 탈취하고 가지고 해상 분계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국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남조선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데서 대표라고 하는 박상학 놈이 텔레비전 시사해설이라는 데 나와 2011년 12월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된 위대한 장군님의 연결식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연도에 나온 우리 인민들에게 울지 않으면 다 잡아간다는 엄포를 놓아 억지로 울게 하였다는 완전히 날조된 터무니없는 악담을 제치었습니다. 그때 남조선에는 완전 난리가 났댔습니다. 특히 잘 사는 놈들은 해외로 도망갈 생각에 정신이 없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북이 미국 땅을 향하여 핵무기를 쏘겠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땅에 제일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소리치겠다고 우스갯소리들도 하곤 했습니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325만여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는 계례합동참모본부의 예상 자료까지 언론에 공개되면서 서울 지역 주민들 속에서 대피소를 확인하는 복닥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도 계례정보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서울시 방배동에 있는 두리아나 선교회 목사 청기현놈의 조종하에 월남도주한 저의 형인 리상철의 게임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청기현놈은 계례정보원은 물론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인시매매 거강꾼이며 계례패당과 한짝이 되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강분하고 있는 정치협작꾼입니다. 청기현놈의 마수에 걸려 월남도주한 리상철은 2006년 10월 비법 월경자들을 통해 저에게 남조선으로 오라.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너의 팔자를 고치게 된다. 나는 지금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도 여러 대 가지고 있다. 내가 남조선에 오면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자기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사상적으로 불건전했던 저는 이 길이 조국을 배반하는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리상철의 게임에 그 게임에 넘어가 월남도주하기 위해 중국으로 비보월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리상철과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가지다가 구가 소개해준 여러 사람들의 안내로 타이에 있는 난민 수용소를 걸쳐 2007년 2월 어느 날 새벽 5시경에 인천 비행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남조선으로 나가 리상철을 만나보니 그는 자가용 차는커녕 거처할 것도 없고 직업도 없어 교회에 있는 기숙사에서 겨우 살아가는 무직건달자였습니다. 내가 속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리상철은 나에게 청기현놈과 자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남조선에 들어올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내가 받은 정착금에서 응당 50%는 자기에게 바쳐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몇 푼의 돈을 위해 자기 동생을 먹잇감으로 끌어다 바치고 동생의 주머니까지 털어내려고 하는 리상철의 행위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이보다는 유인 납치 행위를 뒤에서 조성하고 부추기는 계례 정보원 놈들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계례들은 우리 주변에 유인 납치망을 거미줄처럼 늘여놓고 숱한 자금을 뿌려가면서 우리 사람들을 남순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 불순한 기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직접 듣었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다면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남조선에 들어간 2010년 4월 탈북자 신문 합동센터에서 계례 정보원놈들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를 담당 취급하였던 계례 정보원놈은
나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탈북자 대려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북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편에 끌어당겨 북이 노동당 세력을 약화시키고 붕괴시켜 그곳에 우리 깃발을 꽂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악담질을 하였습니다. 남조선은 탈북자들의 눈가죽을 벗기고 백주의 눈알을 뽑고 생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간 도살장과도 같은 무서운 사회입니다. 저는 하나원을 나온 후 6개월간이나 똑똑한 일자리가 없어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던 그해 9월 서울에서 중국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중화루라는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편도가 부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는 데다 뼈가 지끈지끈 싸 일 나갈 형편이 못됐지만 벌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날도 아침 일찍 힘들게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식당에 도착하자 짜장면 배달 주문이 들어와 할 수 없이 아픈 몸에 짜장면을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막혀 좀 늦게 주문자 집에 도착하자 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20살 정도도 되나마한 애절문 여자가 나의 말투를 듣더니 당신 탈북자가 아니냐고, 됐다고, 짜장면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라고 하면서 문을 캉 차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맥없이 터벅터벅 식당으로 들어서는데 식당 주인이 다가와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자로부터 항의 전화가 온 모양인지 제가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더니 식당 주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탈북자들이란 일하는 꼴이란 일하겠으면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썩 사라지든지 하라고 이렇게 제 편에서 역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짜장면 그릇을 발길로 차서 뒤집어 놓고 그 자의 식당 주인의 목덜미를 들어잡고 흔들어대며 너 같은 것들도 사람 새끼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가가는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놈은 맥을 탁 놓더니 그 자리에 푹 쓰러지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내가 얼떠름에 있는 사이에 식당으로 들어닥친 경찰들은 나를 결박하여 그 주변에 있는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하루 만에 구류장에서 나를 불러낸 경찰들은 주인이 지금 너에게 매를 맞고 식당 주인이 너에게 매를 맞고 중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치료비를 내겠는가 아니면 감옥밥을 먹겠는가 두 길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기 막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때리지도 않은 사람을 애매하게 잡아 가두고 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도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 썩어 빠진 이 땅의 법인가고 막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 탈북자 놈의 새끼가 대한민국의 법을 감히 못 어간다며 다시 나를 구류장에 쳐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놈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담보서에 도장을 찍고 경찰서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자리를 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조선에서 6년간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갖은 모욕과 수모를 받았지만 누구 하나 옆에서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올해 2월 내가 거처하던 자그마한 방에 홀로 앉아 생각해보니 젊은 나이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야 하는 내 신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을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국을 버리고 떠나온 나의 행동이 골백 번 후회되었고 놈들에게 속혀 남조선에 끌려와 이렇게 누구도 모르게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심장이 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양육 강식이 지배하는 남조선 사회를 저주하며 과일칼로 나의 오른쪽 목 부위를 사정없이 베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인지 점차 우식이 후려질 때 나는 남조선에서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동물을 찾아 동무의 이름 리범수인데 범수야 나는 살기 싫다. 외로움으로 살기 더는 힘드니 이제는 죽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전화를 받은 범수는 달려와 저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리혁철 청년의 목에는 아직도 그때의 그 상처자리가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제 이름은 리혁철입니다. 올해 26살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사봉동에 살다가 계례패당이 내세운 인시매매 거강꾼들에게 속혀 2007년 2월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나라 앞에 지운 각오를 싣고 새 출발을 할 결심 밑에 올해 4월 연평도에서 단독으로 고깃배를 탈취하고 가지고 해상 분계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